주행의 중개사 TV,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연결해서 강의를 합니다. 유치권 핵심 이론 연결해서 가능합니다. 자, 강의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피담보 채권부터 강의를 합니다. 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피담보 채권은 건물에 관련된 돈이 있어야지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건물에 관련된 돈을 더해야지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죠. 아무 채권이나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이란 것은 그 목적물에 건물 또는 부동산, 물건 또는 부동산에 점유를 해야지만 유치권의 권리가 형성되죠.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남의 부동산, 남의 시설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건물에 관련된 채권이 있어야지만 점유를 할 수가 있죠. 단순히 돈 빌려줘 가지고 빚쟁이가 남의 집에 들어 누우면은 요것은 주거 침입죄,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는 채권자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함부로 들어 누우면은 요거는 형법상 처벌을 받아요. 하지만 건물에 관련된 돈을 하는 공사업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들어 누우면은 그건 유치권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 채권이나 인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생, 수험생들은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유치권에 행사할 수 있는 채권 하면은 공사대금, 필요비, 유입비만 있다. 건물에 관련된 돈이 크게 공사대금하고 필요비, 유입비만 있지 나머지 채권은 건물에 관련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딱 세 개만 딱 외우면 돼요. 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피담보 채권 하면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을 위한 유치권. 비용상한 청구권이라는 게 필요비 상한과 유입비 상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필요비 상한과 유입비 상한 청구권은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사업자. 공사업자 하면 노가대업자. 공사업자 대부분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도 인테리어나 공사시설물 공사도 마찬가지 해당됩니다. 공사 설비, 인테리어, 공사, 건물에 관련된 채권은 무조건 공사대금이에요. 자,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자, 유치권 행사 가능한 거 비용 상한 청구권 안에 필요비와 유입비 청구권, 그 다음에 공사대금 청구권은 유치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유치권 행사 가능한 필요비와 유입비 중에서 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 목적물에 보존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비용을 지출해야 유익비, 필요비가 인정이 되죠. 아니 기간 끝나고 나서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한해서 유익비, 필요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상한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간 전에, 만료 전에 건물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만료 후에 지출하면 안 돼요. 만료 전에 지출해야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모든 필요비, 유익비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죠. 요건이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라는 것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를 유익비라고 그럽니다. 그냥 단순히 건물 시설물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다 해서 유익비가 아니에요. 그건 소모품이지. 자, 유익비라는 것은 반드시 법적 개념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가액이 객관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가액이 객관적으로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실제 소송으로 유익비를 인정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소리는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소송 한두 건밖에 없어요. 유익비는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액이 증가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를 유익비라 그럽니다.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당연히 부동산에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그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겠죠.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금액이나 또는 증가분 둘 중에 하나를 받는데 자, 누가 결정하냐 하면 돈 줄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자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또는 증가분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비를 청구한 사람은 청구만 하는 거예요. 청구만. 돈만 주세요 하고 청구만 하고 그 방법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는 반드시 줄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선택으로 지출액이나 또는 증가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전세권 또 이렇게 나오면 유익비, 전세권자 유익비를 청구하도록 자, 전세권자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 집주인의 선택으로, 임대인의 선택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익비는 청구권만 발생하지
자, 청구권만 발생하지 방법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한 사람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임차인이 선택한다 하면 안 돼요. 임차인은 그냥 유익비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줄지는 자,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고 또 집주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한 금액을 주든지 또는 증가분을 주든지 상한을 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익비와 필요비는 기간 만료 전에 지출하는 것에 한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유치권이 행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익비와 필요비가. 자, 임대차 종료 후에 법원이 특별히 유익비만큼을 유효기간을 상한 허여기간을 인정합니다. 유익비 유예기간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법원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 기간은 임차인이 또는 유치권자가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유익비 상한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했으면 그 기간은 참아줘야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법원이 유예 기간을 인정해줬는데 좀 참아줘야죠. 그 기간 동안에는. 자,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 권한이 끝났다든가 임차인이 이제는 임차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유익비를 지출했다. 이거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되죠. 그래서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지출하든지 아니면 임차인 신분으로 유익비를 지출해야지.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유익비를 지출했다. 이건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안 됩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잘 나오는데, 자, 유익비와 필요비는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차인이 불리하게 약정하더라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포기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맨 처음부터 유익비를 안 받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유익비 주라고 유치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귀하여 명도에 주기로 이미 특약을 했답니다.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에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걸 깨고 유치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유익비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원상회복키로 한다 하고 특약을 잘 많이 달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원상회복키로 한다는 것은 시설물을 전부 다 철거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원상회복키로 한다 하면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키로 한다. 원상으로 복구키로 한다. 그래서 명도해 주기로 약정했으면 유익비는 청구하지 않는 걸로 갑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상회복키로 한다. 원상으로 복구한다. 임대인에게 원상으로 복구해서 명도해 주기로 약정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유치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 포기 약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 포기 약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달라고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건 불법이 됩니다. 불법 점유자가 된다. 그래서 원래 유치권은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가 일반적으로 유치권 행사되는 채권인데 유익비 필요비만큼은 행사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유익비와 필요비가 무조건 유치권 행사된다 하면 안 돼요. 자, 필요비 유익비는 반드시 기간 전에 만료 전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익비만큼은 법원이 유예 기간을 인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 유치권이 행사 안 되죠. 그 다음에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유익비 갖고 유치권 행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상 회복으로 하기로 했다. 원상으로 복구키로 했다. 그러면은 유치권 행사 안 됩니다. 원상 회복의 약정이 있을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치권 행사가 아예 불가능한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돈을 받을 권리는 유치권 행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업무방해죄 또는 주거 침입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권 행사하려면
건물에 관련된 돈을 드려야 됩니다. 건물에 관련된 돈, 공사대금, 필요비, 유입비, 다른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자,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한 피담보 채권. 자,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을 반환 청구권으로는 유치권 안 됩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동시행 항변권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자, 임차 보증금을 못 받으면 당연히 이사 안 가야 되죠. 이사 명도, 임차인이 명도할 때는 보증금하고 정산을 해야겠죠. 하지만 임차 보증금은 건물에 관련된 돈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약속, 계약상의 돈입니다. 계약상. 임대차 계약상에 약속된 금액이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련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유치권이라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명도는 안 하죠.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럽니다. 동시행 항변권.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채권인지 건물에 관련된 돈인지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입비는 건물에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유치권으로 명도를 거부할 수 있고, 자,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것은 유치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행 항변권으로 명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나왔다. 이건 유치권 행사될 수 없다.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이죠. 권리금.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어떤 특약을 했을 때 이 권리금도 건물에 관련된 돈이 아니죠. 서로 간의 계약상의 돈이죠.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동시행 항변권이겠죠. 어떤 계약 종료 시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면, 자,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에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가능한 채권 하면 3개만 딱 외우면 돼요.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하지만 필요비, 유익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딱 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한 하면 임차 보증금 딱 나왔다. 이건 동시행 항변권이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동시행 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유치권은 무조건 건물에 관련된 돈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반드시 행사합니다. 요거 포기하면 안 돼요.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토지 임차인은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모든 토지 임차인이 실무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 건물과 수목 또는 어떤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이라는 토지 임차인의 전제가 달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략하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채권이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매수를 안 받아줬다. 그러면은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유치권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동시행 항변권으로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채권을 위한 유치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에 대한 대금 지급은 자, 동시 이행으로 서로 간에 주장하는 거지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하면 항상 채권이 3개. 자,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로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자, 임차 보증금으로는 유치권 안 됩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으로도 안 되고, 지상물 매수 채권으로도 안 되고, 부속물 매수 청구 채권으로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건축 자재 납품업자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입니다. 건축 자재 대금은 철물업자, 건축 자재, 요거는 외상 물품 대금입니다. 물품 대금. 예상으로 모래나 자갈 같은 거 철골을 대줬다고 해서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철골업체 또는 시멘트 사장이 직접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공사한 건 아니죠. 그래서 건축 자재 대금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물품 대금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물품 대금. 물품 대금으로는 외상 채권이죠. 외상 채권. 외상 채권은 일반 민사 집행으로 돈을 받아야지. 자, 유치권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자, 매매 대금이죠. 이런 게. 그래서 건축 자재 대금 나오면은 절대 유치권 행사 안 됩니다. 건물에 관련된 돈이 아니에요. 외상 물품 대금이지. 외상 물품 대금은 민사집행법, 민사로 해결해야지 유치권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자, 건축 자재 납품업자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건축 자재 대금은 외상 대금이다. 물품 대금이다. 물품 대금은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건축 자재 대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이야 돼. 공사대금. 자, 건물에 관련된 돈이야지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됩니다. 건축 자재대금은 유치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잔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매도인이 유치권 행사한다고 하면 안 돼요. 매매대금 채권은 자, 등기 권리증과 명도 의무와 동시행 관계죠. 자, 매매대금 채권도 건물에 관련된 돈이 아니다. 이거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죠. 그래서 매도인의 매매대금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유치권은 반드시 건물에 관련된 채권으로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으로 인한 유치권도 해당 사항 없다. 계약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가야 됩니다. 야, 계약 명의신탁의 신탁자. 신탁자라는 계약 명의신탁은 원래 부동산 실명제법으로 인정도 안 하는데 계약 명의신탁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달라고 왜 네가 보관했는데 네가 마음대로 팔아먹었냐 하고 자, 매매대금으로 돈을 달라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돈을 줄 때까지 내가 점유 못 풀겠다 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유치권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아무렇게나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은 반드시 건물에 관련된 채권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못을 딱 받고 공부합니다. 어떤 채권이 나오더라도 절대 안 돼요. 세 가지 위에는 자, 유치권이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뭐다?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이 세 가지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일 수밖에 없죠.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 건물에 관련된 채권은 공사대금,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 외에는 유치권으로 행사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권리를 행사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이라든가 민사집행법으로 자, 채권을 해소할 수밖에 없죠. 자, 유치권은 건물에 관련된 돈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인이 완공했답니다. 수급인이 완공하여 원시 취득한 건물, 이것은 판례로 인정하는 판례인데 수급인이라는 것은 건축업자를 말한다. 건설업자. 도급이라는 것은 건축주를 말해요. 돈을 지불할 사람이 도급인, 그 다음에 돈을 지급받을 사람이 수급인, 노동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을 사람이 수급인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한 사람이 수급인이에요. 수급인. 자, 수급인이 완공했다니까 원래는 공사대금의 대상은 됩니다. 공사대금 대상이 되는데 수급인이 완공을 했으니까 공사대금의 대상은 되는데 온시취득했답니다. 온시취득이라는 것은 자, 처음부터 자기가 건물의 소유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유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시취득하는 건물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원래 수급인은 공사업자니까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이 온시취득을 했답니다. 온시취득은 처음부터 공사업자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시취득한 건물에 관해서는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장에 온시취득하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유치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채권을 위한 유치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미 수급인한테 온시취득을 했잖아요. 건물의 자체가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가졌다. 소유권을 갖는다는 단어와 온시취득하는 건물을 같은 맥락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인이 완공해 이미 온시취득했답니다. 그러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이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유치권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자,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 간 대상자입니다. 자, 공사업자를 수급이라 한다. 노동의 대가로 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수급이니까 노동을 했으니까 원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을 온시 취득했다. 그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유치권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로 갑니다.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인정이 돼서 유치권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자에 인정되는 것은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일부만 유치해도 점유해도 전체 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